안녕하세요. 세상의 잡스러운 지식을 전하는 잡지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며 종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의 상처는 더욱 컸죠. 승전국이었던 연합국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과 프랑스, 소련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상처뿐인 영광이라 해야 할까요? 승전국, 그 중에서도 영국의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개전 초반 독일의 공세에 속수무책이었죠. 독일 공수부대 침공에 대비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향해 빨리 다가가 때려잡기 위해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하자고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또 독일 공수부대를 헷갈리게 하려고 도로 표지판을 다 뽑았는데 이는 오히려 영국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왕좌왕 어쩌려고 저쩌려고 상황이었죠.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대영 제국은 심지어 물자 부족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독일 유보트의 대서양 봉쇄로 인해 물자의 수송이 막혀버린 탓이었죠. 당시 영국의 물자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예비군에게 지급할 총이 없어 목재로 만든 총으로 훈련을 했고 달걀이 부족해 배급을 할 지경에 이르렀죠. 또 연료 부족이 심각해 윈터가 is coming 하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설상가상 이러한 영국에 독일이 심대한 타격을 주는 새로운 작전을 시도합니다. 바로 베른하르트 작전인데요. 베른하르트 작전은 전투기나 잠수함과 같은 무기로 영국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영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전투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무너뜨리고자 한 히틀러의 기발한 작전이었습니다. 베른하르트 작전은 한마디로 슈퍼노트 위조 지폐를 발행해 유통시켜 영국 경제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작전이었는데요. 범죄 조직이나 하는 줄 알았던 위조 지폐의 발행을 국가가, 그것도 적대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 실행한 거죠. 이 작전이 세상에 나온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독일의 런던 오폭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히틀러는 런던에 대한 폭격만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한 폭격기가 런던에 폭탄을 투하해 영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게 된 거죠. 분개한 처칠은 독일 본토에 대한 항공기 폭격을 지시했습니다. 본토에 적의 비행기가 날아와 폭탄을 투여했다는 사실에 히틀러는 매우 흥분하였고 영국에 대한 다각도적인 복수전을 찾기 위해 분주했는데 베른하르트 작전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베른하르트 작전의 총책임자는 SD 보안대 소속 베른하르트 크리거였습니다. 베른하르트는 첩보 조직에서 위조 신분증이나 문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히틀러에게 위조 지폐로 영국 경제를 혼란케 하면 영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채택되어 이 작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죠. 사실 당시 영국은 전쟁으로 인해 발행한 국채가 과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베른하르트의 작전은 성공하기만 하면 영국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작전이었죠. 필요한 것을 말해보라는 상부의 말에 그는 포로 수용소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웬 포로 수용소가 필요할까 했지만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위조 지폐 전문가를 발굴해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인재를 발굴하기 시작한 베른하르트가 가장 먼저 발굴한 사람은 천재 위조 지폐 전문가로 알려진 살로몬 스몰리아노프였습니다. 인재 발굴을 계속하던 베른하르트는 전직 화가, 은행원, 활판 인쇄기사 등 위조 지폐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포로들을 차출해 140여 명의 위조 지폐 제작팀을 꾸리게 됩니다. 드림팀을 구성한 베른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스실 걱정하지 말아라. 최고 대우해줄 테니 최고의 파운드화를 만들어라. 라고 말이죠. 유럽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만들어낸 위조 지폐의 양과 질은 대단했습니다. 5파운드 315만 장, 10파운드 235만 장, 20파운드 134만 장, 50파운드 128만 장 등 총 896만 장의 위조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약 1억 3,460만 파운드를 찍어낸 건데요. 베른하르트는 이렇게 찍어낸 위폐를 4단계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D급 위폐는 인쇄에 실패한 것들로 누가 봐도 위조 지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 C급 위폐는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B급 위폐는 잘 만들어진 수준, A급은 실제와 다름없을 정도로 전문가도 쉽게 판별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위조 지폐의 수준을 가늠하는 요인은 도안이 아니라 지폐의 재질에 달려 있습니다. 지폐 제조에 쓰이는 재질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보통인데 베른하르트 작전의 주체가 바로 국가였기에 실제 지폐에 사용되는 재질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폐와 동일한 수준의 진짜와 다름없는 위폐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또 팀의 일원이었던 유태인 출신의 은행원이 영국인들은 위폐를 감별할 때 모퉁이 부분을 바늘로 찔러보는 습관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어 이를 위폐 제조에 참고하는 치밀함을 더해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였습니다. 위폐를 제조한 독일은 등급별로 나누어 유통시켰습니다. D등급은 하늘에서 뿌리고, C등급은 무역과 상업용으로, B등급은 첩자들을 통해 유통시켰고, 일명 슈퍼노트 A등급은 독일 스파이에 공작금으로 지급해 유통시켰습니다. 위조 지폐의 위력은 금세 나타나기 시작했죠. 영국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위폐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물론 현물시장, 심지어 지하 경제까지 파고들어 영국 경제를 교란시켰죠. 영국의 경제는 이로 인해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위조 지폐의 위력은 끈질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죠. 전후 영국에서 유통되던 지폐 중 50%가 바로 이 위조 지폐였던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동일한 수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영국 중앙은행은 5파운드화와 10파운드화를 전부 회수해 폐기 처분하는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5파운드 이상의 화폐 발행을 중단해 통화량을 강제로 조절해 겨우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죠.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정한 패배국은 영국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이러한 영국 경제의 붕괴 사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영국에 대한 위조 지폐 공격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독일은 다음 타겟으로 미국을 향했습니다. 실제로 달러화 위조에 성공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시간은 나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패배를 향해 흘러가자 나치는 위조 지폐 제작의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호수에 위폐 제조에 쓰였던 동판들과 남은 위폐를 모두 버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나치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소문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왔죠. 이를 찾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트레저 헌터들이 오스트리아의 한 호숫가로 몰려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소문이 분분하던 나치의 증거인멸 시도는 마침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에서 이 소문을 추적해 전문 다이버들을 동원,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에서 위폐 제조에 사용된 동판과 관련 물품들을 발견한 것이죠. 이 작전의 주역이었던 베른하르트는 전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조의 전문가답게 신분을 세탁해 제지회사의 중역으로 전범 재판을 피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